안녕하세요. 선아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장작의 블랙홀을 건너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라이언 홀리데이 지음, 유정식 옮김, 흐름출판에서 2019년 5월에 나온 책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좀 많은 지식을 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그런 안내서라든지 서적들을 좀 몇 권 봤는데요. 이 책에는 주로 기업가들과 인터뷰, 구글, 콤플렉스, 뉴욕 옵저버 등과 작업했던 경험을 토대로 얻은 교훈들이 생생하게 실려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외적인 내용들도 저희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든지 창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부에서는 조금 그 외 것들을 한번 그 해보고요. 2부에서는 조금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작품은, 이 책은 그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사람 작가가 썼는데요. 이 작가는 마케터이자 미디어 전략가이고 19세에 대학교를 자퇴했다고 합니다. 저자인 로버트 그린의 제자가 되었고 아메리칸 어페럴의 전 마케팅 책임자였습니다. 뉴욕 옵저버의 언론 칼럼니스트 겸 편집인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루 그 기업가들에게 그 받은 그런 어떤 경험들, 같이 작업했던 경험들,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낸 크리에이터들은 실로 경외스럽다. 우리는 신이 있다면 분명 그들에게 미소를 지었을 것이고 그들은 천재라는 그런 성공에 도달했으며 예술과 학문의 여신 뮤즈에게 받은 영감의 불꽃이 그런 성공의 동력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들에게는 꼭 맞는 장소와 시기, 조력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나는 종종 연예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하는데 그들과 공연이나 영화에 관해 토론하다 보면 옛날이라면 몰라도 요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는 식의 말을 듣는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수를 헤아려 보면 마음이 아프고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이 얼마나 따분한 생각이란 말인가? 이 얼마나 운명론적이고 패배주의적인가? 신적인 영감이 없거나 전체적인 능력이 없이는 불멸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확신시킬 단 한 가지 방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작품, 그런 성공은 오로지 우연에 의해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설득하는 것뿐이다. 실제로 수많은 의료인들이 그런 식으로 남들을 설득하느라 영속성이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님을 깨닫지 못한다. 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다. 문학, 영화, 음악 등의 예술사를 연구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안다. 행운은 분명 중요한 요소이지만 영혼성을 가진 작품이 단지 운에 의해서만 탄생하지 않는다. 그런 작품은 올바른 결정, 올바른 우선순위, 올바른 창작 과정을 거친 결과로 존재한다. 그런 미디어와 산업에 걸쳐 존재하는 불멸의 작품들 사이에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다. 다시 말해 제대로 된 마인드와 작업 과정, 비즈니스 전략을 가진다면 당신 작품도 고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애석한 점은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주로 후자가 아닌 전자의 접근 방식을 따른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행운을 기대할 뿐 목표를 위해 무엇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식적으로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잘못된 기준으로 성공 여부를 측정하느라 애쓰고 그 때문에 불멸의 작품을 남길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만다. 100년은 좋게 살아남을 고전을 만들어내는 일은 아주 어려운 과제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일단은 그 기준은 제껴주기로 하자. 그러면 100년이 아니라 평균보다 오래 살아남을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부터 이야기해 보겠다.
잘못된 가정을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진정으로 야심을 가져보자. 어느 정도 지속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모범적인 사례를 배우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라고 하네요. 그런 다음 진정으로 세월을 뛰어넘어 영향력을 가질 불멸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에게 최선의 기회를 선사하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창작이라는 고난의 과정을 수행해 나가야 하며 그렇게 탄생한 작품을 어떻게 마케팅해야 하는지 그 모두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당신과 함께 다음 물음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 세월을 견뎌낼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작품을 포지셔닝하고 패키징해야 작품이 오래 팔릴까? 작품이 지속적으로 팔리는데 어떤 마케팅 채널이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해야 고객을 사로잡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나는 책을 좋아했고 내 의뢰인들과 다수의 독자들은 작가로 활동 중이다. 그래서 이 책에는 책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단순히 글 작가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목이 경제적 성패의 주요 변수가 되는 관심 경제로 성장함에 따라 앱이나 의류 제작이든 음악이나 단편 영화 제작이든 상관없이 모든 크리에이터들은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모든 크리에이터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함께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이기도 하다. 결국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모두 아이디어를 팔고 있다. 형태가 어떻든 그 과정은 동일하다라고 하네요. 그 과정에 숙달되고 올바른 방식으로 그 길을 생각한다면 당신의 아이디어는 앞으로 영원히 팔릴 수 있다 라고 책머리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아웃풋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위대한 성공을 바라면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이 몹시 어렵다. 세상 더없이 뻔한 말이지만 이 뻔한 소리야말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다.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마음먹고 만드는 모든 작품들에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온 세세한 결정과 행동들이 있다. 나아가 결과물과 사람들의 관심을 얼마나 잡아 끌 것인지와 상관없이 그것은 각각 개인별로 마케팅 의사결정과 연결된다라고 하네요.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는 창조적 결정은 그 자체로 중요한 마케팅 의사결정이기도 하다. 자, 최고의 작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크리에이터는 무엇보다 불멸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그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기를 바란다. 물론 목표로 삼고 바라기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자기가 몸담은 분야의 고전적 업적을 찾아 연구하고 그 작품을 만들어낸 마스터들의 위대함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그 업적이 오랫동안 인정받고 유지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들을 살피고 모방할 줄도 알아야 한다. 창작 과정에서 작품들이 영혼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선순위를 둬야 하고 영혼성이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고 하네요.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밑줄을 그어놨거든요. 자, 제일 처음에 영혼성을 가질 수 있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모두 무시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네요.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겠다는 열망을 가져야 하고 이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창작에 임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유튜브만 해도 굉장히 선정적이거나 이렇게 불쾌한 그런 내용들 아니면 행동들, 말투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작품들이 불러들일 이익은 원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어려움은 겪지 않기를 바란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방법을 배우지 않은 채 적당한 노력만으로도 짠 하고 결과물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그러나 위대한 작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과정 자체가 그 작품 자체가 하나의 투쟁이고 엄청난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 희생을 전제로 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작품의 자체가 하나의 투쟁이고 엄청난 희생을 전제로 한다고 하네요. 자기 작품이 세월을 이겨내고 오래 사랑받기를 바라는 작가의 갈망이 이 투쟁을 의미 있게 만든다. 그리고 그런 희생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유튜버만 해도 제가 유튜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크리에이터들에 대비해 볼 때에 굉장히 좀 낯뜨거운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행동들, 그런 말투들,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떤 비판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모든 창작에는 필연적으로 위기와 최악의 상황이 존재한다라고 하네요. 크리에이터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여전히 가치 있는 것일까를 물으며 실존적 위기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작가이자 마케터인 CS 고디는 이런 상황을 딥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갈망의 골짜기가 우리를 꺼내주는 것이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거나 유명해지고 싶다는 욕망은 아니지 않을까. 그보다는 좀 더 심오하고 의미 있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들을 그 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 그런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어떤 크리에이터들이나 창작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슬럼프에도 빠지기도 하죠. 그래 그 슬럼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길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휴지기라고 적혀있네요. 여기서는 슬럼프를 안 하고 휴지기라고 합니다. 모순적이고 까다로운 아이디어들과 실험하려면 때때로 진정한 침묵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잠시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 깊이 명상하며 무엇을 아니면 주변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기만의 어떤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몇 주 동안 그 아이디어만 생각하며 그것이 이미 남들이 제시한 것은 아닌지 살피고 발생 가능한 문제를 따져보곤 했다. 그리고 이 휴지기가 끝나고 나서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고 하네요. 이분의 어떤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휴지기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앞으로 수행하게 될 엄청난 과제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다. 책 한 권을 쓰려면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리기도 하죠. 영화 제작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과학적 발견이 언어를 통해 적절하게 표현되고 설명되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뛰어들어서는 안 되고 물속으로 뛰어들기 전에 심호흡하듯 본격적인 작업에 스스로를 파묻기 전에 충분히 숨을 들이마실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나는 이런 책을 쓸 때 1월 1일부터 이 책을 쓰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2달 전인 11월에 나만의 휴지기를 가졌다라고 하네요. 아무것도 새로 읽지 않고 다시 읽지도 않았다. 단지 생각만 했다. 오래 걸렸고 휴식을 취하면서 준비했다. 그리고 오래 걸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저도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오래 그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준비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손을 떼야 할 정도로 정리했다. 아이디어는 충만했고 신이 났다. 그러나 여전히 책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며 내가 준비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난 초조했다라고 하네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휴직이라고 이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네요. 휴직이. 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은 때때로 고독한 경험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피드백 없이 완전한 고립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고립된 상태로 끝나버릴 운명에 처한다. 작품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지지 않으면 완성되고 나서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면 독자가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불멸의 작품은 단 한 번의 천재적인 시도로 탄생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물은 조금씩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천재성을 발휘하기 위해 천재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네요. 그저 특별한 무엇인가에 첨가할 작은 탁월함의 순간들을 확보하기만 하면 된다. 탁월함. 자, 탁월함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그 새로운 것을 발견하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창작의 블랙홀을 건너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의 일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